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요. 또, 원상치 늦게 오진 않겠죠? 작은 느낀 거 오진 않겠지? 올 수도 있다는데. 일단 뭐 소스 올려놨으니까. 일단 첫째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저번 주까지는 그 스피리트의 QI를 배웠고, 그게 이제 파서였었잖아요. 이번 시간부터 배울 녀석은 스피리트에 있는 칼마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칼마를 배울 겁니다. 칼마는 흔히 뭐라 부르냐면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요. QI는 파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칼마는 제너레이터라고 부릅니다. 한번 시작을 일단 해볼게요. 코딩을 하면서요. 일단은 메인 첫 줄에는 이런 걸 할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요게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C4996이라는 컴파일 오류 있잖아요. 컴파일 그 경고, 그 다음에 인텔에 있는 인텔 컴파일러는 1786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두 개를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내부 들어가보면 별거 아니고. 경고, 이렇게 코딩 떴을 때 경고, 사소한 경고를 싹 없애고 깔끔하게 컴파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도로. 이거 맨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사용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이러한 그 헤더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C 스트링이라고 해. CST로 라이브라고 있죠. .h가 없죠. .h가 없는 거, .h가 없고, C로 시작하고, 이런 함수들은 원래 C에 무슨 함수가 있다는 소리는, 요런 H 파일이 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는 요런. C에서 제공하는. 그거를 C++로 랩핑한 게, 이 뒤에 H를 없애고 앞에 C가 달라고 했죠. 이렇게. C에 있는 함수를 C++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네임스페이스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뭘 사용하려는 거냐면 st를 랜드라는 함수가 여기 C에는 랜드라는 함수거든요. 근데 C++에서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 네임스페이스 내에 통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st랜드라고 이렇게 부여를 하고 네임스페이스만 할당해주는 역할을 해요. C에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iostream 스토어,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라고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고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게 이렇게 돼요. 부스트에 있는, 부스트 스피리트에 있는 칼마.hpp. 칼마를 올라간 거죠. 칼마.hpp가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 액션을 이번에도 사용할 거라서 시멘틱 액션을 하는데 람다를 사용하는 구문을 제가 일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부스의 람다.hpp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자, 처음 우리가 작성할 코딩은 이걸 칼마 다음부터 작성할 예제들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내용인데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oStream.iterator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이 어디 있냐면 여기는 iterator라는 헤더 내에 이 녀석이 있어요. oStream.iterator라고. 이 녀석이 뭐냐면 이거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부르기를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르냐면 iterator adapter라고 불러요. iterator adapter.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어떤 객체를 뭐가 있어요. 다른 어떤 객체가 있는데 걔를 갖다가 마치 뭐처럼 만드냐면 이터레이터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터레이터가 아닌데 걔를 이터레이터처럼 랩핑해준다, 어답팅해준다. 그래서 이터레이터 어답터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C++에는 이터레이터에 대한 컨셉이 있어요. 컨셉이라는 용어를 조금 이걸 알면 참 도움이 되는데 모르게 돼서 이 부분을.
그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그 컨셉이 있어요. 컨셉이라는 게 뭔지, 설명하기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셉이라는 용어를 알면 좀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데, 모르면 힘들고요. 쉽진 않고. 얘가 ET라는 녀석이 있다고 해봐요. ET라는 이터레이터가. 그래서 비긴에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엔드 이터레이터가 아니면, 이렇게 할까? 엔드 이터레이터가 아니면, 이렇게. 이터레이터 뿔뿔,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접근할 때, 이 디레퍼런스 연산자라고 해서 스타를 사용해서 값을 얻어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터레이터 베이스 컨셉이라는 건 뭐냐면,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어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터레이터 타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트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뭘 보라는 소리냐면, 이트에 사용된 연산자를 보라는 거거든요. 이 연산자, 별표시 연산자, 그냥 플러스도 연산자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않다도 연산자잖아요. 그렇죠? 얘는 초기에 생성할 때 들어가는 값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터레이터의 같이 않다, 그 다음에 스타를 통해서 그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빼낼 수 있잖아요. 이러한 연산자를 만족하는 거,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않다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별 표시 연산자로 그 참조가 가지고 있는 값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러한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이런 연산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터레이터 베이스 컨셉이라 부르는 거예요. 컨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얘들 사이에서 덧셈이 가능하냐, 곱셈이 가능하냐, 플러스가 가능하냐, 이런 거. 연산자 중심이에요. 컨셉이라는 거는. 함수도 따지고 보면 연산자거든요. 실제로는. 함수 이름도 실제로 연산자예요. 아규먼트 두 개를 받아서 그 사이에서 함수가 쫙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도 오퍼레이터예요. 근데 오퍼레이터인데 어떤 오퍼레이터냐면 맨 앞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퍼레이터가 중간에 오는 게 있고, 그 예를 들어서 플러스 같은 게 2 더하기 3,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잖아요. 2 더하기 3 하게 되면 이 플러스라는 걸 중간에 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연산자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펑션 같은 경우는 앞에 오는 이 타입이에요. 이렇게가, 이게 펑션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12 하게 되면, 여기서 연산자가 뭐냐? 그럼 연산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요. 이게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얘라는 소리죠. 이렇게. 이게 내부로 들어가 있는 구조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앞에 오는 형태의 연산자가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객체가 아니라 연산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산자가 어떤 연산자들의 묶어서 플러스 같지 않다, 스타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묶어서 하나의 뭘 만드냐면 컨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컨셉은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계속. 근데 이터레이터 컨셉은 기본 컨셉은 요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이터레이터 어댑터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얘네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터레이터 어댑터라는 게. 그 중에 이 OS 스트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어떤 이터레이터 어댑터냐면 아웃풋 이터레이터 어댑터예요. 이렇게. 요런 녀석. 이 녀석은 뭐냐면 요게 이제 아까 요 녀석의 베이직 컨셉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터레이터가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그러면 얘는 아웃풋 이터레이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뭘 해야 될 수 있냐면 요런 걸 추가로 제공해야지. 이러한 연산자를 추가로 가능해야 돼요. 요거. 값으로 할당할 수 있어야 돼요. 등호. 그다음 플러스 뒤쪽에 플러스 가능하고 플러스 하면 앞뒤로 그 플러스가 기존에 얘는 앞에만 가능했잖아요. 앞뒤로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값을 역시 얻어낼 수 있고 할당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할당 연산자가 가능한 할당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녀석을 아웃풋 이터레이터 어답터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하나 얘예요. 실제로 얘는 뭘 감싸고 있냐면 얘를 지원하는 거예요. 얘를 등호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입을 딱 만들면 이 C아웃을 얘를 만들 때 C아웃을 넣으면 C아웃이 내부에 들어가고 내부로 들어가지고 얘에다가 뭘 할 수 있냐면 쓸 수가 있게 돼요. 얘를 지금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녀석이 이 컨서 커렉터라는 뜻이 뭐냐면 이쪽에 오는 녀석이 컨서 커렉터라는 뜻이에요. 이쪽에 오는 녀석이 O 타입이 컨서 커렉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소리냐면 싱크라는 녀석에다가 뭘 넣을 수 있냐면 이렇게 이런 녀석 조금 의미 있는 A를 써볼까요? 이렇게 얘가 싱크라는 녀석이 아웃풋 O 스트림 이터레이터 아웃풋 이터레이터 어답터니까 얘를 지원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 원 타입이 얘잖아요. 컨서 커렉터 타입이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A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를 통해서 원래 오퍼레이터 아웃풋 이터레이터 어답터는 등호만 가능하잖아요. 등호를 딱 주는 순간 얘는 어디로 보내냐면 C아웃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C아웃을 결국 출력하는 거죠. 출력하는 거지만 연산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걔는 그냥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스트림 어답터가 있어요. 이터레이터 어답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도 만들 수가 있겠죠. 스트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터레이터니까 뭘 수 있냐면 이렇게다가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카피라는 명령을 통해서 std copy begin end에서 이 std copy를 한번 찾아보면 std copy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산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연산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등호를 통해서 차근차근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이 뭘 하도록 되어져 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플러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 부분이 뭐하고 똑같아? 여기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터레이터 플러스 부분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값이 이쪽으로 할당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이터레이터는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의 값을 하나하나 얻으면 걔는 컨스턴트 커렉터란 말이죠.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헬로 월드가 요게 헬로라는 문자가 차근차근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를 확인해 보게 되면 결과는 헬로 월드라는 문구가 이터레이터를 O 스트림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밖으로 차근차근 나가는 꼴이 되는 거죠. 헬로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거를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이터레이터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웃풋 이터레이터로, 즉, 요거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 사용할 코딩들이 다 그런 걸 기반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싱크란 말이 있는데, 제가 싱크 타입을 썼잖아요. 싱크란 말은 흔히들 우리 손 씻는 데를 싱크대라고 부르잖아요. 그 싱크예요. 뭔가 이렇게 빨아들이고 계속 나가주는 거죠. 싱크대, 고의 싱크예요. 이게 이제 원래 싱크라는 말이 있고 소스란 말이 있어요. 소스란 말은 계속 물이 뭔가 나오는 거고 싱크는 나온 것이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면 사라지는 거죠. 얘는 결국 뭔가 할당만 받기를 하지 얘로부터 다시 쓰지는 못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싱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죠.
요걸 알고 있으면 다음부터 이제 일단 그 스프리트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네임스페이스에서 일단 그 스프리트라는 그 네임스페이스를 열 거예요. 그 다음에 부스제 스프리트에 스페이스라는 거 하나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홀더죠. 플레이스홀더를 일단 하나 가져올 거예요. 자, 그리고 벡터를 만들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지금 내용은 칼마거든요. QI는 파싱해서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줬잖아요. 뭐, 벡터든 인티저든 만들어주는데, 얘는 만들어져 있는 것, 즉, 뭐, 벡터라든지 이런 거 이미 있는 거를 가져다가 얘는 제너레이션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미 이런 벡터 같은 게 하나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 벡터 원래는 뭘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저번 시간에 배운 QI를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직접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QI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할 겁니다. gener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아까 알고리즘 포함했잖아요. 그러면 비긴하고 엔드 사이에서 비긴하고 엔드 사이에서 8개니까 8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 8개를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초기화가 안 된 상태예요. 초기화가 안 된 상태인데 비긴하고도 엔드 하면 8개를 차근차근 방문하겠죠. 하나씩 방문해서 그 값을 랜드가 함수잖아요. 함수한 요것에 호출했을 때는 결과가 들어가요. 결국 얘가 V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랜덤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지금 이러한 그 코딩 스타일은 굉장히 그 좋은 코딩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복문 만약에 제너레이션을 해서 넣으라 그러면 흔히들 반복문을 돌릴 거잖아요. 8번 돌리든 막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면 코딩을 짤 때 반복문이나 if문이나 이런 게 없도록 짜는 게 좋아요. 지금 틀린 얘는 반복을 8개를 랜덤하게 생성해 주는 건데 불구하고 반복문을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이 좋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반복문이라든지 제어문은 항상 뭐가 있냐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쭉 써버리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 그럼 여기 있는 8개를 뽑아서, 여기 있는 8개 값을 뽑아서 이제 뭔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일단. 이게 이 인티저 이렇게 만들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뭐라 부르면 얘를 제너레이터라 불러요. 저번까지는 QI 배울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됐었냐면 파서가 됐었잖아요. 파서 오브젝트가 됐었잖아요. 얘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칼마에 포맷이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로 뭐가 들어가냐면 제너레이터가 들어가요. 이 제너레이터는 인티저 타입에 대해서 별표시니까 한 개 이상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어트리뷰트 타입이라고 해서 실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 우리로 말하면 여기 있는 V가 들어가요. 그럼 V가 하나씩 뽑혀와서 V는 인티저잖아요. 하나씩 뽑아와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인트에.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들어오면 걔를 어떻게 하냐면 얘는 하나씩 받아가지고 제너레이션을 시켜줘요. 얘가 1, 2, 3, 4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식이 되냐면 1, 2, 3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값이 있으면 얘는 제너레이션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샘플이에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걸 C아웃으로 출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줄 내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칼마 포맷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게 포맷이라는 문구를 만드니까 얘가 직접적으로 스트링을 만들 것 같지만 실제로 스트링을 만들지 않고 그 IO 매니퓰레이터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걔를
호출하면 출력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요.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함수를 만들어서 Cout을 던져주면 실제 Cout이 걔를 콜해줘요. 어쨌든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랜덤한 숫자가 쭉 섞여가지고 한 번에 쭉 공간 없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얘는 이제 포맷을 만들어서 얘가 Cout을 통해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 아까 우리가 만든 요 싱커가 있었잖아요. 싱커요. 아웃풋 이터레이터. 요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걔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제너레이터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제너레이터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얘는 칼마 포맷이잖아요. 얘는 칼마 제너레이터예요. 그럼 얘는 첫 번째 인저로 뭐가 오냐면 여기에서 Cout을 여기서는 Cout이었잖아요. 얘는 뭐였냐면 이터레이터예요. 아웃풋 이터레이터. 그러면 하나씩 했을 때 그 결과가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할당 연산자를 주고 할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뭘 하는 거냐면 이 할당이 이루어지는 순간 얘는 어디로 가요? 할당 연산자가 얘가 Cout에다가 출력하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씩 들어오는데 연산자 등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만드는 결과가 결국 다시 뭐로 가는 거냐면 Cout을 통해서 바탕 그 컴퓨터하게 뿌려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첫 번째 줄은 포맷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Cout을 출력한 거고 두 번째 요 녀석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터레이터다가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터레이터가 파일이 될 수도 있어요. 파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 파일이 출력이 되고 뭐 네트워크이면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터레이터를 사용하게 될 게 Cout을 직접 쓰게 되면 곧바로 그냥 컨솔에 뿌려지는 거지만 이 이터레이터를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터 타입만 바꿔주면 얘가 파일도 되고 네트워크도 되고 막 그 대상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등원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줄을 내려주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한 줄을 내려주려 그러면 싱커가 얘는 얘의 연산자에 대한 장려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쫙 뿌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을 주고 그 스페이스 바를 이게 포맷 언더바 델리미터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똑같은데 스페이스를 중간에 넣을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를. 얘도 제너레이터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한 줄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어떻게 출력하는 거냐면 숫자와 숫자 사이에 스페이스가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쭉 연달아 출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포맷 델리미티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스페이스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랜덤한 숫자들이 스페이스를 통해서 분리가 된 형태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다른 제너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어요. 얘는 뭐냐면 앞뒤로 뭐가 들어가냐면 꺽쇠가 들어가요. 꺽쇠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숫자가 n개 이상 오는 거예요. 한 개 이상. 그 앞뒤로 다 먹었냐면은 쫙 꺽쇠가 들어간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제너레이터를 내가 여기다 쓰면 여기다가 칼마의 포맷 딜리미터 쓰고 얘가 제너레이터 이쪽에 들어오고요. 제너레이터가 두 번째 스페이스 들어오고요. 그 다음 똑같이 다시 하면 이제는 뭐냐면 결과가 출력이 되어지냐면 숫자 꺽쇠 앞뒤로 묶어 스페이스바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그 퍼센테이지잖아요. 얘가 뭔 뜻이냐면 인티저가 인티저 사이에
이 녀석 그 콤마가 델리미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콤마가. 계속 반복, 얘가 이 인티저와 인티 사이에 구분자로 콤마가 있다라는 그렇게 만드는 제너레이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내가 또 출력을 해보면 이제는 포맷 쓰고 대신 스페이스를 안 쓰는 거죠. 스페이스는 여기서 직접 넣고 있으니까 콤마를 분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콤마로 다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만들어볼 그 제너레이터가 어떤 제너레이터냐면 이런 걸 출력하기 원해요. 제너레이터를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HTML 구문에서 아마 여기 그걸 거예요. 그 리스트 누르면 쭉 나오는 거 아마 그걸 것 같은데 리스트 목록이에요. 요걸 만들 거예요. 그 V에 있는 값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요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쓰는 거는 뭐 에디터 같은 거 만든다. HTML 에디터나 이런 거 자동화한다 그러면 C++ 코딩 짠 게 최종 결과는 객체일 거잖아요. V 같은 녀석일 거란 말이죠. 걔를 쭉 뽑으면 지침을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 때 이런 구문을 쓰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너레이션 할 걸 이렇게 만들면 이런 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OTL하고 얘를 넣어요. 이렇게. 얘는 지금 연산자가 요 왼쪽 연산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QI에서는 오른쪽으로 했었거든요. 왼쪽으로 해요.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뭐 얘가 요게 이제 이게 버만 팀인가? 요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런 그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제너레이터가 있고 기본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시멘틱 액션이에요. QI처럼 시멘틱 액션인데 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QI에서는 값을 파싱한 다음에 호출되잖아요. 값을 파싱한 다음에 호출되는 구조라 그러면 얘는 파싱하고 난 다음에 호출되어져요. 레퍼런스 타입으로. 좀 이따 그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어, 음, 내가 그 값을 바꿀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존에 1을 들어온 거를 있으면 1을 뭐 100을 곱해서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n개 이상이니까 1개 이상이니까 0개 이상이니까 얘가 쭉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OTL은 좌우로 감싸고요. 들어오는데 그 값이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얘가 반복 개수만큼. 그래서 요거를 제너레이터를 해서 출력을 해보면 내가 델리미트하고 마지막에 이 녀석을 해서 한 줄 더 내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돌고 한 번 파생하고 다음에 할 때 한 줄 내리고 한 줄하고 파생할 때 한 줄 내리고 스페이스로 뭘 사용할 거냐면 여기 한 줄 내림을 사용할 거예요. 쭉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쭉. 자,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출력하기를 원하는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앞뒤로 얘는 좀 안 맞는데 앞뒤로 이 파이프 앞뒤로 파이프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값이 있는데 이 숫자들이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것도 내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제너레이션은. 앞뒤로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인트가 들어오는데 얘가 right alignment에서 인트 들어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럼 얘가 오른쪽 정렬이 된대요. 들어온 값이 들어오면 오른쪽 정렬에서 들어오는 값이 된대요. 역시 해보면
이렇게 출력하면서 이제 정렬이나 이런 것들 다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얘가 시멘트 액션 관련된 건데 시멘트 액션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프로스트의 이건 C++에는 그냥 표준에 있는 람다죠. 람다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레퍼런스로 인티얼 레퍼런스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온 값을 에다가 100을 곱할 거예요. 그러한 람다를 만들었어요. 그 람다를 어디 넣냐면 여기에 시멘틱 액션을 집어넣었어요. 인티저를 읽어올 때 모든 값을 차근차근 별이니까 차근차근 읽어와서 람다에다가 던져주면 람다가 그 기존 값을 100배에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해보면, 이제는, 이게 벡터에 있는 값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벡터에서 읽어온 값 있잖아요. 읽어온 후에 얘가 호출되어져요. 호출돼서 값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결과가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플레이스홀더 있잖아요. 플레이스홀더 이용해서 부스에 있는 그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시킨 다음에 100배 하도록. 마이너스 해서 100배 시키면 결과가 다 마이너스 떨어지겠죠.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출력되는 건 마이너스가 돼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마이너스 기호를 넣어서 여기 보면 빼기잖아요. 예, 빼기 해서 이렇게. 예. 요거는 그 특수한 제너레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거만 팀인가 이게. 뭐 자세히는 나중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가 일종의 뭐냐면 제너레이터예요. 그 제너레이션 들어와서 여기서 제너레이션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시메트릭 액션을 넣은 구조죠. 예, 뭐 축약한다 뭐 이런 의미던데 정확하게 하여튼 얘는 제너레이션이 한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렇게 사용을 해요. 자,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저번에 그 QI에서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한 케이스예요. 여기까지 첫 시간에. 근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QI에서 뭘 했었냐면 그 그래머라는 걸 만들어서 막 룰도 만들고 자기가 어떤 걸 쭉 만들 수 있었잖아요. 자기가 어떤 문법 자체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뭘 할 수 있냐면 문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도 그래머를.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테스트 그래머라는 녀석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상속을 어디서 받더냐면 칼마의 그래머로부터 상속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 이터레이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밖에서 들어오는 타입이 벡터 타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벡터의 프로바이드 타입은 제가 스트링 했잖아요. 밖에서 주어지는 타입은 벡터 타입을 받는 거예요. std 벡터를. 그러면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는 이 카르마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타입을 받아서 문자화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쵸? 문자화하는 거잖아요. 결국 문자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브에서 이 프로바이드 타입은 웨이브에서 주어지는 거라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해서 여기 보면 칼메 룰을 이용해서 똑같이 디자인을 쫙 해줘요. 그런 다음에 얘를 첫 번째 인재를 남겨주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받아서 하나씩 받아서 출력하고 한 줄 내리고 출력하고 한 줄 내리고 출력하고 한 줄 내리고 계속 반복하도록 이렇게 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칼만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소스를 제공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를 제공하는 녀석이 있어요. 소스가. 뭐 스트링이든 뭐, 뭔가 데이터 타입이 있는 거죠. 걔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변형이 되어지면 최종 결과가 뭐가 되냐면, 어딘가에 싱크 형태로 어딘가로 쫙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 녀석이, 이 싱크하는 녀석이 뭐냐면 항상 이런 문자 타입이 된다는 거죠. 얘로 그냥 쭉, 그러니까 뭔가 타입을 읽어드려서 쭉 제너레이션 하면 결과가 컨스트 커렉터 타입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의 여러 개의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소스를 제공하는 녀석을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든 거는 그 그래머잖아요. 그 벡터에 이렇게 만들어서 문자를 헬로 월드 이렇게 푸시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얘를 던질 거예요. 얘가 소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싱크 타입은 이터레이터잖아요. 보면 여기에 인저로 넘겨주는 건 이터레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보면 요 아웃풋 이터레이터잖아요. 근데 아웃풋 이터레이터가 어댑터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싱크 타입으로 어댑터. 여기서 필요한 건 아웃풋 이터레이터가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모니터에다 출력하기를 원하지만 걔가 이터레이터는 아니니까 아웃풋 이터레이터를 해서 어댑팅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터레이터처럼 가정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렇게 그 타입을 이렇게 던질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그래머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더 딜리트 그 딜리미티를 통해서 싱커 처음에 인자가 싱커 최종적으로 빨아들이는 녀석이잖아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들어간 녀석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제너레이션 결과가 여기 싱크로 들어가는 거죠. 싱크가 이터레이터였었잖아요. 여기 위에 보면 맨 처음에 설명한 요 이터레이터 아웃풋 이터레이터 그러니까 결과가 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그리고 이 녀석이 해석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석하냐면 소스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해서 얘가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는 얘한테다가 할당을 해버리는 거죠. 할당을. 아웃풋 이터를 통해서. 결국은 헬로 월드가 하나하나씩 해석돼서 얘를 통해 해석된 결과가 싱크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면 헬로 월드가 이렇게 우리 그 그래머가 이렇게 하나씩 출력하고 엔터 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QI처럼 뭘 만냐면 이 녀석도 그 제너레이션하는 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룰과 룰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막 이렇게 포함도 하고 막 여러 개의 관계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흔히 이렇게 제너레이션하는 과정은 그냥 그 프린트 F라든지 std cout 통해서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복잡해지면 이 칼마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룰을 정의를 해야 돼요. 룰을 정의하면 그 룰들이 서로 또 룰과 룰 사이를 또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서로 여러 개 룰을 만들고 룰과 룰이 서로 조합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얘는 계속 그거를 쉽게 얘는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뭐 스트링이라든지 이걸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이 직접 이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 복잡한 건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인지를 나중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의미 단위로 제너레이션 그래머를 만들고 걔를 또 서로 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복잡하더라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고 나중에 걔를 보더라도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복잡도가 늘어나더라도 얘는 어떤 복잡도가 크게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실제 이제 문서에 보면 복잡한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칼말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써 있어요. 실제 문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든다고 해보세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직접 만든다 그러면 만만치 않거든요.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얘는 그걸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벡터가 리스트로 바뀌더라도 똑같아요. 벡터 인풋이 벡터에서 리스트로 바꿔도 결과가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C스트링에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타입이 바뀌면 같이 따라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벡터로 하든 뭐든 하는 간에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이터레이터도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등호에 대한 기능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파일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파일로 한번 바꿔보고 마무리 짓게요. 우리가 파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F스트림이잖아요. 우리가 파일로 이제 저장하려면 F스트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연속 잠시 주석 처리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F스트림 OF 스트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OF에서 OP 해서 뭐 test.txt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OF 스트림으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OF를 여기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도 OF 스트림 중에 하나잖아요. 상속받은 거니까. 얘도 Cout도 되지만 OP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하고 닫고 그 폴더에 한번 가보면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헬로 월드 4096 요거 이제 요 싱커를 사용한 케이스만 나오는 거죠. 싱커를 사용한 케이스만 싱커를 사용한 케이스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 마지막 헬로 월드 사용했죠. 그 다음 나머지는 곧바로 Cout을 해버렸잖아요. Cout이니까 얘는 화면으로 가버리는 거고 싱크를 사용하게 되면 싱크를 사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식으로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연산자에 의존하다 보니까 대상이 자유롭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요. 상관이 없어요. 오퍼레이터만 의존하니까 등호 연산자만 정의하면 되고 그 등호 왼편에 있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로 우리가 C++ 코딩 짤 때 콘솔, 그 샘플도 보면 되게 콘솔로 짜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콘솔 짜가지고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콘솔로만 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콘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실제로는 단순히 콘솔이 아니에요. 걔가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IO로 다 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도 되는 거고, 시리얼 통신도 다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사람들이 콘솔만 나오니까 이 C++ 배우면 콘솔 프로그램밖에 못 짜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이제 늦게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주제들이 실제로는 공부를 안 하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근데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터레이터 어답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모든 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들을 반복자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연산자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도가 올라가요. 우리가 코딩을 짤 때 대부분 타입을 보기 때문에 되게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얘는 내가 클래스 A를 만드는데 A는 이런 기능밖에 없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확장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터레이터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그런 게 되게 자유로워져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터레이터화 되는 순간 뭘 쓸 수 있냐면 이러한 알고리즘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STL에 있는 알고리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에서 이터레이터를 지원하는 거예요. 어답터 이터레이터를. 그럼 여기서 내용을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